자, 오늘은 이 판례 한 세 가지 보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커클리 케이스네요. 프랭클린 커러핀이니까 1991년도 프랭클린 고등법원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퍼크리엄 같은 경우는 뭘까요? 같은 동종업계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그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올린, 그죠? 한마디로, 재판부에서 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문서, 그죠? 문서죠. 퍼크리엄. 워싱턴 플레이트죠. 워싱턴 플레이스 글래스라는 회사에서 코클리라는 사람이죠. 코클리가 지금 원고죠. 코클리가 원고고 워싱턴 플레이트 글래스코가 이제 피고 입장이고, 코클리라는 원고가 소유하는 이제 빌딩에 소위 그죠? 스토어 플란트니까 가게 앞에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 알루미늄하고 이제 글라스 커튼이죠. 글라스 커튼 원이니까 알루미늄과 이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유리로 해가지고 커튼 형식으로 이제 이 벽을 만드는 공사를 아마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이게 원고고 이제 피고가 되겠죠. 원고가 피고가 되겠는데 보게 되면 자, 이러한 계약을 우리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워싱턴이라는 피고 회사에서는 결국 뭘까요? 샤터프루프라는 글라스 회사로부터 이제 이러한 유리를 구입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이제 자재는 이제 다른 쪽에서 다른 회사에서 이제 구입한 거고, 주로 유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샤터프루프라는 이제 유리 회사에서 이제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게 뭐가 이제 문제인가요? 자, 커클리와 워싱턴 사이에 이 계약에서의 그 계약 단가가 26만 2,500달러고, 샤터프루프에서 구입했던 유리가 87,715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른 자재들은 주로 이제 알루미늄, 앵커 클립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필드 파스너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기타 자재들이 비용이 8만 달러네요. 8만 달러하고 87,707달러니까 어떻게 다 합해서 얼마예요? 자재비만 16만 7,715달러가 되겠죠. 계약서 상에는 26만 2,500달러니까 사실상 요 차액은 뭘까요?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와 같은 이익금이 이익이 되겠죠. 이익금은 대충 얼마 될까요? 대충 23,000이니까 85,000불 정도. 85,000불 정도가 인건비하고 하여튼 이익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만 정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뭐가 문제죠? 하여튼 자, 1년 안에 이제 공사하고 나서 1년 안에 이제 이 유리가 이제 변색이 됐어요. 변색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심각하죠. 이게 변색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유리도 변색되네요. 원고 입장에서는 워싱턴한테 뭐라고 이제, 불만을 토해했죠. 워싱턴과 또 유리를 공급했던 샤터프루프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했더니, 그 유리를 이제, 다시 대체해주지 않았어요.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클리라는 원고가 결국은 프랭클린 지방법원에 이제 이들을 상대로 샤터프루프가 이제 워싱턴을 상대로 이제 손을 제기한 거죠. 그들이니까. 코클리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에 따라서 그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상품의 머천타빌리티와 피트니스에 맞는 그죠? 묵시적인 그런 보증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배웠던 implied warranty merchantability of fitness 그죠? particular purpose는 주로 이제 전문 어떤 용품을 이제 파는 경우죠.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하여튼 특수한 어떤 전문 어떤 그런 지식이 필요한 내용의 물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뭐가 또 이렇게 진행될까요? 샤다 프로 입장에서는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자, FCC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기각을 요청한 거고, 원심 법원에서는 그 기각 요청을, 샤다 프로의 기각 요청을 이제 받아들인 거고, 커플의 입장에서 뭘까요? 이제 항소한 거죠. 항소한 그런 케이스예요. 원심 법원은 뭘까요? 샤다 프로의 손을 들어준 거죠. 들어준 거고. FCC가 왜 적용 안 되느냐? FCC가 왜 적용 안 되느냐? FCC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 보증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FCC 커머셜 코드 2314와 15의 이 조항에만 특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에 대한 계약을 위반했다. 자, FCC가 적용되는가라는 문제는 뭘까요? 뭐뭐서 달려있냐면, 자, 코클리와 워싱턴 사이의 계약 자체가 상품이냐라는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프린시팔리 근본적으로 그 상품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죠. 상품이 아니냐? 혹은, 용역계약에 해당되느냐라는 거죠. 상품이냐, 용역계약에 해당되느냐죠. UC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에는 해당되지 않죠. 용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품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리와 그죠? 유리와 기타 알루미늄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8만 달러 이상, 16만 달러 정도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죠. 자, 그게 상품에 대한 구매자가 아니라 그러면 묵시적인 이러한 형태의 FCC가 소위 커머셜 코드가 한마디로 이러한 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런 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 뭘까요? 둘 사이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자체가 자, 상품의 판매냐 혹은 용역에 해당되는 규정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커클리와 샤다프롭 사이에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요건이라는 것은 폐지됐다. 자, 뭘까요? 이런 FCC 자체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FCC의 이런 커머셜 코드가 보통 UCC라 하죠. UCC의 커머셜 코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커클리와 샤다프롭 사이의 이런 당사자 계약이라는 요건은 폐지되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뭐 번역은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될까요? 이 당사자 계약이라는 건 프리비트라는 건 뭘까요? 당사자 계약에만 당사자 입장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워싱턴이라는 회사가 코클리하고 이제 계약 맺은 게 이제 당사자 입장이죠. 샤다프롭은 뭘까요? 워싱턴이 그냥 제3자인 샤다프롭의 그 유리 회사로부터 유리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코클리하고 샤다프롭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FCC가 적용된다 그러면 사실은 샤다프롭은 당사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러한 당사자 계약 사이에 이러한 과거의 어떤 요건들은 폐지된다는 얘기죠.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바이어가
소위 아까 지금 커크리가 제기했던 소송에 있어서 소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내밀성, 소위 당사자 관계 아니니까 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그냥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해도 안 돼요. 안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사건은 결국은 뭘까요? 계약의 문제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상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용역을 제공하는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UCC를 들여다보게 되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컨트랙에서도 많이 나오죠. 컨트랙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 이렇게. 자, 그렇다면 계약에 있어서 이런 혼합된 형태의 성격이 뭘까요? 자, 이게 상품도 있고 용역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상품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알루미늄까지 포함해서 16만 달러. 나머지는 이제 주로 이제 용역과 관련된 임금이죠. 임금과 관련된 인적 서비스니까. 이러한 계약의 어떤 혼합된 형태의 성격이라는 것은 FCC의 그 세일즈 영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범위를 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 자, 제거되지 않는다. 자, FCC에서 얘기하는, UCC에서 얘기하는 2102조라는 그 법문 자체는 자,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있는데 FCC의 이런 세일즈 부분은 한마디로 용역과 순수한 용역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건 뭐 다 아는 거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결국은 법원 입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윌슨 샤프라는 그 사건에서 1974년도 프랭클린 수프림 코트죠. 했던 사건에서 명시된 어떤 검증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계약 자체가 자, 어떤 상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혼합적인 계약의 성격인가라는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이죠. 여기에 검증 방법을 우리가 74년도의 케이스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겠죠. 윌슨 케이스에. 자, 뭐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의 판매 부분에 판매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간주될 수 있다는. 어떤 경우에 자, 제공되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의 가치라는 게 최소한 전체 가격의 반 이상을 능가하는 경우 우리가 상품을 본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우리는 소위 우세한 요인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 케이스에서 뭘까요? 우리 뭐예요? 함께해서 계약에서 뭘까요? 뭐 상품의 판매죠. 상품의 판매가 또 계약의 부수적인 것 이상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16만 달러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이었죠. 나머지가 이제 한 8만 달러였고, 그러니까 용역계약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이제 8만 달러. 그러니까 반을 넘어선 거니까, 반을 넘어선 20여만 달러, 24만 달러 여에서 반을 넘어섰으니까 뭘까요? 상품이 반을 넘으면 상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UCC에서 우리가 상품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볼 때, 자, 이 상품과 용역 제공에서 용역보다 상품이 많다면 용역 우리가 UCC를 적용하고, 오히려 용역이 많다 그러면 뭘까요? UCC를 적용하지 못한다. UCC에서 용역을 UCC를 적용 안 되면 뭘까요? 커먼룰을 적용하는 거죠. UCC의 커먼룰을 적용한다. 우리가 컨트랙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최소한 이 사건에서 원과 피고의 맺은 이 계약의 어떤 가격이죠. 계약액의 최소한 반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상품의 가치에 기인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본 계약 자체는 UCC, 그죠?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에 해당되므로 우리는 원심 법원의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컨트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컨트랙에서도 세일즈 오브 굿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세일즈 오브 굿은 뭘까요? UCC 샵 그죠? 2에 나와 있죠. 이제 2조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와 올그린 케이스죠. 휴와 올그린 케이스는 이건 또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네요. 봅시다. 1993년도 프랭클린 코라필이니까 고등법원 케이스죠. 로라 휴라는 사람이 1989년도 링컨 컨틴탈을 올그린 다치 링컨에서부터 이제 샀네요. 구입을 했어요. 신차네요. 신차를 이제 구입했는데 로라 휴라는 사람이 결국은 원고고 알그린이라는 사람이 저기 이제 회사가 이제 피고의 이제 입장이 되겠어요. 원고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캐시 다운 페이먼트 했네요. 그러니까 현찰로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그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해서 이제 파이낸싱한 그런 케이스예요. 일단은 현찰은 일부 있을 테니까 현찰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파이낸스 통해서 파이낸스를 하게 되면 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할부로 수년 동안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되겠죠? 여러분들. 자, 한마디로 소위 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죠. 서티피케이트 타이틀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신청서를 이제 다 기입하고 제출한 거죠. 완성하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 자체가 뭐라고 이제 역조했냐면 원고는 자 해당 그 링컨 컨티넨탈을 즉시 점유하기로 하지만 점유하기로 한다. 그죠? 뭐 다 이제 서류 끝났으니까 점유하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하지만 다음날 월요일 날 이 신차인데 뭔가 CD 플레이어 자체가 뭐 잘 안 됐는지 하여튼 그 설치를 위해서 딜러샵이죠. 딜러샵에 이제 그죠? 가가지고 차를 이제 돌려준 거죠. 좀 고쳐달라 해가지고 또 부착시키는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딜러샵을 해서 집에 오는 동안에 휴가 결국은 이제 추돌 사고가 발생되고 또 그 차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손된 상태고 또 소유권 관련 서류를 보니까 휴 자체가 법적인 소유자로서 나타나 있고 또 사실적으로 이제 그죠? 원고한테 이제 이 차가 신차가 이전된 거죠. 이전된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차가 나와서 일단은 이전 상대방한테 이전했는데 이것이 뭐 하여튼 뭐 설치를 덜 해가지고 딜러샵에서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이제 하여튼 간에 누구의 과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고의 차가 이제 상해를 입은 사건은 그죠?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인 소유자가 누구냐 이제